자, 두 번째 아이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미선. 자, 이미선 씨 놓고 흠결이 없다는 여당, 그리고 오기 인사라는 야당. 자, 이 주제.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. 저는 이미선이라는 이름이 일주일에 들으면서 이건 머리가 복잡해요. 머리 복잡한데 지금 어제 주말에 보니까 또 토론하자고. 그렇죠. 법조인 출신이잖아요. 그거 남편도 대단하대요. 아이고, 토론하자고. 저도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? 아는 분입니다. 아는 분이세요? 아이고, 그러십니까? 본래 그러세요? 아니요. 저 본래 그런 분이라는 거 생각을 전혀 해보지 못했고, 네. 뭐 친한 사이는 아닙니다. 네. 근데 이제 같은 이 인연들이 좀 있어서 네. 저는 그 이미선 후보자를 아는 것은 아니고 네. 오충진 변호사님은 좀 알고 있는 네. 상황인데, 매우 안타까운 일은 네. 우선은 이미선 후보자가 그냥 부장판사다. 네. 법원에 있는 그냥 부장판사다 네. 하는 문제하고 헌법재판관이라 이 문제는 굉장히 차이가 큰 문제라는 그렇지요. 것을 네.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. 막상 당사자들이 그걸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. 네. 헌법재판관 후보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 네. 법관이 소유하면 뭐가 문제냐 네.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네.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. 네.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 오늘도 이제 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얘기했고 네. 그 전에도 그런 얘기들이 기사로 많이 나왔죠. 네. 청와대 민정실에서 오충진 변호사,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에게 해명 좀 해라. 그래서 해명하면 그거를 또 이제 카톡으로 실어 나른다는 얘기가 있는데, 그러니까요, 참. 인식이 결국 후보자와 후보자 남편의 인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민정 라인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수준이 이 정도다를 말한다고는 것입니다. 네.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. 헌법재판관과 그냥 부장판사의 기능과 역할의 차이도 모르고 있다. 네. 그러니까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. 이제 네네. 문제가 된 게 이제 그 OCI 계열사였던 이테크건설, 삼강글라스 재판 당시에 네. 이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남편인 오 변호사가 이제 매수해가지고 그렇죠. 시세 차익을 남겼을 그 의혹이 있다. 지금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한 건데요. 지금 주식거래 원장을 제출하면 이 의혹이 다 풀려요. 그렇죠. 근데 네. 주식거래 원장을 일단 안 내고 있고요. 네. 그래서 잠깐 오마주가 있지 않습니까? 저번에 저희 한번 할 때 박영선 보고 그 네. 통장 거래 내용만 제출하면 모든 의혹이 그렇죠. 다 해소된다고 네. 했는데 이것도 조차 지금 내놓지 않고 있고요. 그리고 오늘 이제 리얼미터가 이 부분을 가지고 CBS의 의뢰를 받아서 국민들한테 여쭤봤답니다. 네. 여쭤보니까 부적격 응답이 54.6%, 네. 적격 응답이 28.8% 거의 2배 차이로 그러네요. 국민들도 싫어합니다. 네. 사람이 먼저 국민이 먼저인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이 이렇게 싫어하는 짓 해야 됩니까? 네. 저는 이 조국 수석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고 지금 모든 정의당은 모르겠습니다. 정의당은 오늘 직무수행에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을 했던 것은 왜 말 바꿔요, 그 사람들? 저는 생각해 보기에 네. 저기 창원에서 네. 그 집권 여당과 야당의 초유의 그 단일화를 해줬던 네. 거에 대한 상이지 않나 이렇게도 한번 상이. 보입니다. 보상? 네, 보상으로 감사의 답례품. 답례품으로 보입니다. 네. 그래서 이 전체가 많은 국민들이 또 많은 정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실질적으로 네. 헌법을 수호해야 하고 그 가장 높은 위치에서 바라봐야 될 헌법재판관의 자리에 부적격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. 또다시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해 버린다면 그냥 청문회 하지 마십시오. 그냥 청문회 그냥 하지 말고 전부 다 그냥 대통령 혼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이 이 행간을 좀 네. 더 이제 설명해 드린다면, 자, 헌법재판관은 법원과 같이 네.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그걸 보호해주는 최고의 네. 보루예요. 네. 그럼 자,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다. 네. 뭐 그 최측근인 조국을 지키는 것이다. 네.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네.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인데 네.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미선을 임명하는 것이 맞다.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여당과 또 여당을 어떻게 할까요? 원조하는 정의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에
무엇인가 이제 이 최후 보루로서 그 역할을 해라 네. 이렇게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대통령에 종속시키는 그 얘기하고 같은 얘기라는 네. 겁니다. 이게 굉장히 심각한 말인데 네. 그냥 막 하고 있어요 지금. 네. 그리고요, 난 그 남편분 아까 이제 잘 아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니 그 말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차라리 강남에 35억짜리 집을 사뒀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내가 주식 보유하고 있는 게 무슨 죄냐? 부동산 투기보다는 주식이 낫지 않냐 이 논리인 것 같은데 좀 문제는 주식이 많다는 게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재판과 관련된 소송과 관련돼서 산 게 아니냐라는 의혹 때문이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근데 예. 그에 대해서 왜 이런 방구도 없이 물타기를 해버리는 거예요? 참 그거 신기하더라고요. 원래 참 능력이 뛰어난 분 같아요. 그렇게 물타기를 하는 거 아니면 누가 조국 수석이 문자 딱 보내서 좀 했을까요? 저는 뭐 그것 역시 예, 궁지에 몰렸을 때 네. 실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? 네, 네. 그러니까 본인이 이 뭔가 억울한 마음이 강하다 보니 이 전체적인 걸 보지 못하고 네. 이 지엽적인 것에 집중하다가 나온 실수라고 생각합니다. 네, 말실수. 네, 네. 예, 말실수라고 생각하고요. 네. 그리고 오늘 보니까 네. 헌법재판관에 임명된다면 네. 주식을 그냥 이제 뭐 팔겠다 이렇게 해서 도장 찍어가지고 제출하셨던데 네. 뭐 되기 위해서는 뭐 하겠다라는 의지로는 보이고 또 다 네. 그 처리를 하셨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박지원 오늘 의원님께서 대면 팔겠다. 네, 그 말이 더 웃기지 않습니까? 된다면 다 팔겠다. 너무 국민들 속상하죠. 문제 없으면 팔 이유가 없잖아요. 그렇죠. 왜 팔아요? 예,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그거 것을 팔아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역시. 그거 팔아서 대통령 이제 헌재 될 수 있나? 참 그러네요. 그거 팔아서 될 수 있는지. 그런데 지금 문제는요. 지금 자꾸 이제 조국을 지키기 위한 것에 지적이 많이 나와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자꾸 진영 싸움입니다.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진영 싸움을 끌고 가버리니까 이제 그러면 현 진영을 현 뭐 여당을 지지한 사람들은 무조건 박수, 아닌 사람은 X 뭐 이런 식으로 구도로 끌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. 그렇죠. 어떻게 네. 보십니까? 그 지적은 충분히 네.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, 가능한 네, 지적들이죠. 네, 네. 아까 뭐 그 우리 윤석열 위원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. 상세 명세를 제공하면 네. 상당 부분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. 네. 근데 그걸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. 문제는 계속 불거진 것이고 네. 심지어 오늘 검찰의 고발까지 네, 네. 자유한국당 쪽에서 하겠다고 음. 한 것이죠. 뭐 저 검찰에 고발을 하면은 뭐 제출하지 않아도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걸 확보할 수 있으니까 네, 네. 뭐 사실의 진위는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만은 네. 거기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. 네. 참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미선 후보자를 놓고 지금 여야의 이제 싸움으로 갔는데 정말 이렇게 이미선 후보자가 지난번에 있었던 이유정 후보자보다 어떻게 흠결한 걸 보면 비교 비슷한 사안이에요. 지금 주식 관련 거래서 어떻게 보십니까? 그때는 자진 사퇴를 결국 했습니다. 예. 낙마가 예. 했지요.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? 그때보다 이 사안이 훨씬 더 심각한 사안으로 보이죠.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자기 재판하고 관련돼 있었고 내부 정보를 기반으로 자신의 개인의 부를 추적하는 상황 뭐 비슷했지만 이번에 금액대도 더 크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본인도 사퇴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. 아까 서두에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네. 더 이렇게 강한 칼날 때문에 네. 이제 더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네. 사실은 이전에 있었던 김현철, 박영선의 이 장관 임용을 강행한 것을 시작으로 더 이상 이제 이런 뭐 협치를 포기한 이 청와대 행보다 뭐 그렇게 봐집니다. 그래서 그때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문제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묻고 가셨잖아요. 이건 아마 작은 문제라고 이제 청와대는 BH는 결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. 그리고 어제인가요? 전수환 전 대법관이 네. 이미선 후보자를 옹호하는 그런 글을 올렸어요. 어떻게 보셨습니까? 제가 그 페이스북을 직접 들어가서 봤습니다. 네. 예, 뭐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네. 예, 나와 있어서 네. 또 누구나 볼 수 있고 댓글도 달 수 있게 네. 되어 있더라고요. 우선 글의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댓글을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면 네, 네. 전수환 대법관께서 쓴 페이스북에 달린 댓글들은 비난의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네.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이었는지 뭐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내용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네.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법관이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역할도 잘할 것이다. 네.
그리고 헌법재판관의 구성에 있어서 여성 헌법재판관이 탄생하는 것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는 측면.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. 그러면서 이제 표현하신 것이 법정이 아닌 밖에서는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. 지금 그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. 전직 대법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만큼 대법관 그 전수환 대법관님은 전 대법관님은 주식 거래와 관련된 실체를 알고 계시는 건지 그러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얘기하시려면 왜 그 의문이 불합리한지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는 안 하셨어요. 그래서 전수환 대법관이 쓴 글이 힘도 사실은 실리지 않은 것 같고 또 더군다나 비난의 댓글이 그렇게 많이 달릴 만큼 사실 전수환 대법관님은 그렇게 욕을 먹는 분은 아니신데 네,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비난의 댓글이 많이 달릴 만큼 그 발언이 오히려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같다.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저는요 그 말 듣고 저 깜짝 놀랐는데 부부 법관으로 어렵게 살아왔다. 자, 부부 법관들 어렵습니까? 제가 궁금해서요. 뭐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부 법관이면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네. 그 법관이 받는 이 월급 그러니까 우리 뭐 보수라고 해야 되겠죠. 그렇죠. 그거는 봉급. 법률에 의해 가지고 정해져 있고요. 법률에 정해져 있는 그것을 근거로 매년 이제 산정을 합니다. 그런데 그 금액이 공무원으로서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. 오히려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부장 판사 정도가 되면 월 수령액이 제가 볼 때는 한 600 가까이 될 겁니다. 그러니까 600 정도의 월 수령액을 받는다면 곱하기 굉장히 많은 돈이죠, 사실은. 곱하기 부부니까요. 그리고 이제 오충진 변호사가 본인이 이제 세전 수익이 5억 몇 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그 금액을 보고 아마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놀랐을 거예요. 그러니까요. 야, 저 정도 되면 광장에서 탑 10 안에 드는 거 아니냐. 그러니까요. 광장이라는 그 법무법인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큰 법무법인 아닙니까? 변호사가 정말 많습니다. 뭐 100명은 훨씬 넘습니다. 거기에 탑 10에 들 것 같다. 굉장히 많이 벌고 있죠 지금. 근데 물론 전수환 대법관님 말씀은 이제 부부 법관일 때 그러니까 부부 법관이 월 봉급 1,200 이상을 받았는데 이건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다. 월 1,200 이상이면요. 자, 연봉을 하면 1억 4천입니다. 게다가 이제 그건 실질적으로 이제 실수령이니까 실질은 거의 한 1억 6, 7천 이상 뭐 가까이 된다는 소리인데 그걸 가난하게 살았다. 자, 글쎄요. 어떤 시간이 맞는 건지. 근데 5억의 기준으로 비교하면 작았다.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. 네네. 아유, 안타깝습니다. 국민의 눈높이 말씀하셨는데 그건 국민의 눈높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전수환 대법관 싫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번만은 틀린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 문제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촌철살인 한마디씩. 자, 이번에는 네. 국민의 눈높이는 본인 양심의 소리입니다. 양심이 있으실 테니까 사퇴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. 네. 만약 박근혜 정부의 문재인 대표였다면 이 상황에 대해서 통과하셨을 겁니까? 제가 보기엔 아닐 것 같은데 빨리 처리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 자,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다. 그러므로 빨리 처리해라.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. 보니까 두 말씀 연결하면은. 네, 고맙습니다.